나도 너를 키울 때 아빠가 처음이었다고. 그래서 서툴렀다고. 그때 미안했다고. 안녕하세요. 나 때는 입니다. 오늘은 2부예요. 1부 들으셨나요? 첫 직장, 빨간 내복, 사랑과 결혼, 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아이를 키우던 이야기, 부모가 된다는 것, 그 힘든 시간들. 그리고 지금 60대가 된 이야기, 손주를 보는 이야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당신도 말했나요? 자식에게 화가 나서 소리쳤던 그 말. 네 같은 자식 낳아봐라. 그렇게요. 나도 말했습니다. 수없이요. 그리고 후회했어요. 하지만 또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예요. 부모가 된다는 것. 출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잘 컸어요.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밤에 울었어요. 2시간마다 깼습니다. 젖을 먹였어요.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다시 재웠어요. 그러면 또 울었습니다. 반복이었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아내도 나도 둘 다 피곤했어요. 출근이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졸았어요. 과장님이 뭐라 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집에서 힘들다고, 아기 때문이라고. 과장님이 웃으셨어요. 다들 그렇다고 견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기가 덜 울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월급날이 왔어요. 15만 원 받았습니다. 집으로 갔어요. 아내와 앉았습니다. 돈을 세었어요. 월세 5만 원, 생활비 7만 원, 아기 용품 2만 원. 다 나갔습니다. 아내가 한숨 쉬었습니다. 어떻게 살까? 그렇게 말했어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미안했어요. 더 벌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야근을 더 했어요. 주말도 나갔습니다. 돈을 조금 더 벌었어요.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아내는 혼자였어요. 좁은 방에서 아기와 둘이서 힘들었을 겁니다. 외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견뎠어요. 아기는 자랐습니다. 100일이 됐어요. 돌이 됐습니다. 걷기 시작했어요. 말도 했습니다. 아빠, 엄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뻤습니다. 하지만 더 힘들어졌어요. 돌아다니니까 위험했습니다. 연탄난로 조심해야 했어요. 항상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내가 지쳤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미안했어요. 돈 좀 모았습니다. 이사를 가자고 했어요. 아내가 고개 끄덕였습니다. 봄이 왔어요. 집을 알아봤습니다. 방 2개짜리 찾았어요. 월세가 비쌌습니다. 7만 원, 2만 원 올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약했어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이불, 옷, 그릇.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차를 불렀어요. 이사했습니다. 새 집 넓었어요. 방이 2개, 부엌도 따로. 화장실도 안에 좋았습니다. 아내가 웃었어요.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아기도 좋아했어요. 뛰어다녔습니다. 넘어졌어요. 울었습니다. 달래줬어요. 그날 밤 새 집에서 잤습니다. 편했어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됐어요. 월세가 올랐으니까 더 벌어야 했습니다. 아이는 자랐어요. 3살, 4살, 5살.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돈이 들었어요. 하지만 보내야 했습니다. 아내 혼자 힘들었으니까요. 유치원 보내고 아내가 일했습니다. 식당에서요, 설거지를 했어요. 돈을 벌었습니다. 조금이라도요, 보탰어요. 우리는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이 준비시켰습니다. 유치원 보냈어요.
출근했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밥을 먹였어요. 씻겼습니다. 재웠어요. 그리고 우리도 잤습니다. 매일 같았어요. 반복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 7살이 됐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입학식 날 가족 사진 찍었어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학교 갔어요.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집에 와서 말했어요. 오늘 뭐 했다고, 친구랑 놀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들어줬어요. 웃으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했어요. 일하느라요. 그래도 들어줬습니다. 아이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달라졌어요.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숙제도 잘 안 했어요. 놀기만 했습니다. 공부하라고 했어요. 싫대요. 왜 해야 하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커서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대들었습니다. 알아서 할 거래요. 신경 끄래요. 더 화가 났습니다. 소리쳤어요. 방에 들어가라고. 아이가 울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버릇 없어진다고, 혼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 들렸거든요. 한참 후 방에 들어갔어요.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울다 잔 거였어요. 눈이 빨갛게 부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어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바르게 키워야 했으니까. 중학생이 됐어요. 더 안 들었습니다. 공부 안 했어요. 밖에서 놀았습니다. 늦게 들어왔어요. 화가 났습니다. 소리쳤어요. 어디 다녔냐고. 친구들이랑 놀았대요. 뭐가 나쁘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화가 났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때렸어요. 아이가 울었습니다. 소리쳤어요. 나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나도 소리쳤습니다. 네 같은 자식 낳아봐라.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나도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똑같았습니다. 아이는 말 안 들었어요. 나는 화냈습니다. 소리쳤어요. 때렸습니다. 아이는 울었어요. 대들었습니다. 반복이었어요. 매일같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너무 심하다고, 아이를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해? 뭘 이해해? 말을 안 듣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와도 싸웠어요. 자주요. 아이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웃음이 없었어요. 다들 지쳤습니다. 고등학생이 됐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대학 안 간대요. 일하겠대요. 놀랐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대학 가야 한다고. 왜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리쳤어요. 시대가 다르다고, 지금은 대학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웃었어요. 비웃는 거였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무슨 대학이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대학 보낼 돈 없었어요. 그래도 말했습니다. 내가 벌겠다고, 학자금 대출받겠다고, 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고개 저었습니다. 안 간대요. 일하겠대요. 더 이상 말 안 했습니다. 지쳤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아이가 취직했습니다. 공장이었어요. 돈을 벌었습니다. 집에 줬어요. 조금씩이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말은 없었어요. 서먹했습니다. 그렇게 2년 지났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가 살겠대요. 독립하겠대요. 놀랐어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답답하대요, 집이요. 나가고 싶대요. 말렸습니다. 돈 모아야 한다고, 결혼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제 인생이래요. 알아서 하겠대요. 더 이상 말 못했습니다. 며칠 후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나갔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냥 갔어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나도 울컥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식이 떠난 집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가끔 연락 왔습니다. 전화로요. 짧게 통화했어요. 잘 지내냐고 잘 지낸대요. 끊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30이 됐습니다. 아이가요. 결혼한다고 연락 왔어요. 누구랑 하냐고 물었습니다. 회사 동료래요. 좋은 사람이래요.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결혼식 날 갔습니다. 아이를 봤어요. 많이 컸습니다. 어른이 됐어요. 신부도 봤습니다. 좋아 보였어요. 식이 끝났어요. 아이가 왔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키워줘서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잘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어요. 또 몇 년 지났습니다. 손주가 생겼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래요. 건강하대요. 축하한다고 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손주를 봤어요. 작았습니다. 옛날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이도 저랬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60이 됐어요. 퇴직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어요. 아내와 둘이서. 아이는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왔어요. 손주 데리고요. 이제 8살,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귀여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불렀습니다. 좋았어요. 어느 주말 아이가 왔습니다. 손주와 함께요. 밥을 먹었어요. 같이요. 손주가 떠들었습니다.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좋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손주가 장난쳤어요. 물을 쏟았습니다. 아이가 화냈어요. 조심하라고. 손주가 울었습니다. 아이가 더 화냈습니다. 방에 들어가라고. 손주가 울며 갔어요. 아이가 한숨 쉬었습니다. 말을 안 들어서 힘들대요. 어떻게 키우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손주가 또 나왔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요. 던졌어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냐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고. 손주가 울었어요. 아이가 더 소리쳤습니다. 네 같은 자식 낳아봐라. 얼마나 힘든지 혼잣말하듯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멈췄습니다. 그 말, 내가 했던 말. 똑같은 말이었어요. 아이에게 했던 말. 아이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에게요. 아내를 봤어요. 아내도 나를 봤습니다. 같은 표정이었어요. 놀란 표정, 그리고 쓴 웃음. 아이는 계속 화냈습니다. 손주는 울었어요. 나는 일어났습니다. 아이에게 갔어요.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아이가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불렀어요. 나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울음을 그쳤어요. 달래줬습니다. 괜찮다고, 할아버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손주가 진정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봤어요. 말했습니다. 다 그렇다고. 부모는 다 그렇다고, 힘들다고, 나도 그랬다고. 나도 너를 키울 때 아빠가 처음이었다고, 그래서 서툴렀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물었어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때 미안했다고, 너무 화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했대요. 말 안 들어서요. 괜찮다고 했어요. 다 컸잖아. 잘 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울었어요. 나도 울컥했습니다. 손주가 우리를 봤어요.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안 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부모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 실수한다는 것, 화낸다는 것, 후회한다는 것,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 다 사랑이라는 것, 서툴지만 최선이라는 것, 그걸 알았어요. 아이도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힘들어하고 화내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자식을 키우고 있었어요. 나처럼요. 세대는 반복됩니다. 같은 실수, 같은 후회. 하지만 같은 사랑도 반복되는 겁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같이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최고래요. 고맙다고 말했어요. 밥을 다 먹었습니다. 손주가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아이와 나 둘이 앉았습니다. 아이가 말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라고요. 항상 화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힘들었다고, 돈도 없었고 열심히 살아도 바뀌는 게 없어서 그래서 너는 제발 나처럼 살기를 원치 않아서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화를 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말했어요. 이제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지금 본인도 그러니까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키워줘서 먹여줘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잘 커줘서 그렇게 말했어요. 둘이 웃었습니다. 해가 졌어요. 아이가 갈 시간 손주를 불렀습니다. 가자고 했어요. 손주가 싫대요. 더 놀고 싶대요. 아이가 달랬습니다. 다음에 오자고. 손주가 울었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자고 가라고 오늘 여기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놀랐습니다. 괜찮냐고요. 괜찮다고 했어요. 손주랑 자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는 갔어요. 손주만 남았습니다. 우리 셋이서 저녁을 보냈어요. TV를 봤습니다. 손주가 웃었어요. 재밌대요. 나도 웃었습니다. 아내도 웃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이불을 폈어요. 손주를 뉘었습니다. 옆에 누웠어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한대요. 나도 말했어요. 나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주가 잤어요. 나도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손주를 보냈어요. 아이가 데려갔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와 앉았어요. 차를 마셨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우리도 늙었다고 손주를 보다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나도 말했어요. 세월 빠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웃었어요. 힘들었지만 잘 살았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했어요.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네 같은 자식 낳아봐라. 그 말 나도 했습니다. 화가 나서요. 지쳐서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 말 속에 사랑이 있었다는 것. 서툰 사랑, 부족한 사랑. 하지만 진심이었다는 것. 아이도 이제 그 말을 합니다. 손주에게요. 세대는 반복됩니다. 실수도 반복되고 사랑도 반복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당신도 그랬나요? 자식에게 화내고 후회하고 그랬나요? 괜찮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부모 없습니다. 다들 처음이니까요. 서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식도 압니다. 나중에요. 부모가 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여기까지 2부작 이야기 끝입니다. 나 때는 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스물셋 첫 월급에 두 손 모아 드리던 날, 빨간 내복 한 벌에 어머니가 울던 밤, 연탄 냄새 방 한 칸, 라디오만 울어대고 울음 터진 그 아가에 둘이서 밤을 새웠지. 인생은 돌고 돌아 웃음도 눈물도 스며든다. 네 같은 자식 나 봐라, 그 말 속에 사랑이 있다. 철든 줄도 몰랐던 그 아이가 커가면서 큰 소리로 맞서던 내 가슴은 텅 비었네. 세월 흘러 손주 보니 그 얼굴이 겹쳐지고 아들 놈이 똑같이 말하네. 그 말을 내가 했더라. 부모도 사람이다. 실수도 사랑도 남아있다. 네 같은 자식 나 봐라, 그 말 속에 미안함이 있다.